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 오프라인 모임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지하철 타면서 설레기도 했는데 이분 강의를 또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분을 보면은 또래인데도 뭔가 괜히 뿌듯해요. 왜 제가 낳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 어른들이 봤을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냥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저 또래인데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 분이셔서 되게 저 또한 신기한 느낌이고, 그리고 그 제가 얼마 전에 글귀를 봤어요. 그 진정한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래요. 그렇다면 이분은 저랑 사실 상관없는 분인데 이분은 그러면 이미 성공한 게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 그 머리를 컷하신 걸 제가 SNS로 봤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살도 티어라이트로 더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또 헤어도 컷하시면서 미모가 더 살아나고, 또 이제 부부 사업자로서 그 포텐을 더 터뜨리고 있는 분입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네, 그럼 큰 박수 모시면서 큰 박수를 치시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티업 중에 최고의 티업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를 저도 지금 몇 달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이면서 오늘 출근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요즘에 열심히 뛰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마인드적으로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스킨 사업가 허솔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남자분이 강의 잘하셨죠? 네, 저랑 다른 이제 부부가 아닌 다른 사업가처럼 각계전투로 저희 뛰고 있기 때문에 뭐 부부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오승택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늘 말씀하세요. 허솔한테 가장 큰 빅라인은 오승택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진짜 최고의 부부 사업가로서 최고의 그 극찬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요즘에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저도 물어볼게요. 지금처럼 뉴스킨 쭉 하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세요? 뭐 자신있게 내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부족해요. 저도 너무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이 질문을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말을 하거든요. 사장님 지금처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파트너 사장님이 거의 저의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뉴스킨을 잘 해내고 싶은 그 마음을 정말 그 마음처럼 다 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이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제 과정들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아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사장님이 계실까봐 마이스토리를 짧게 할게요. 저는 지금은 좀 복스럽고 뭔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포스가 좀 나지만 근데 사실 결핍 속에서 늘 자랐어요. 너무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는 세파시 강의를 진짜 열심히 보는데 김경일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경일 교수님이 정말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변화를 정말 많이 했고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된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상황 때문이었어요. 너무 지질이 못 사니까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하더라고요.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안에서 전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왜냐면 저 때 시골에서 자랐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정말 들판을 뛰놀아다니면서 곤충 채집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곁에. 엄마 아빠를 1년에 3-4번밖에 못 봤어요. 삼천포라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결핍,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하는 그 결핍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올 때 나는 정말 칭찬 많이 받아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말해야지. 그걸 어린 나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면 문 열고 문 닫고 나오는 친구들이 은근 많지만 제가 어릴 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진짜 7시 반부터 등원해서 7시 반에 하원을 했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야 생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저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인복은 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이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보시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동요 부르는 것 같지만 저는 트로트 감성으로 영혼을 담아 부르고 있잖아요. 네, 뭐든 열심히 했었대요. 어린이집에서도 두드러지게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고, 그렇게 선택한 저의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잘 어울려요? 네.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이게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제 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 꿈을 말했을 때 미대 보내줄 돈 없다고 바로 단칼에 거절하셨거든요. 그거 실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근데 엄마도 그걸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냥 수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미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뭐 하지? 하고 고민했을 때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육 이 전공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학교에서 이제 성적 우수자로, 이제 최고 성적 우수자로 졸업할 만큼 열성을 다해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제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그 월급을 가지고 12시간을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사대보험 제하고 97만 원 받았었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거의 한 13년 전이니까 진짜 적은 돈을 받고 12시간을 버텨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2년 만에 그만두고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고민할 때 제가 선택했던 일이 바로 LG U+였어요. LG U+에 알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일이. 쉽고 재밌고. 왜 재밌었냐면 이때 제가 막 입사했을 때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스마트폰이 막 유통이 되고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막 회사가 붐업이 되고 이러니까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 또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사 소속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본사 소속 시험을 통해서 본사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대기업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매장 관리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매장을 하나 맡아서, 지점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직도 해봤고, 그리고 그 CS 상담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일도 했었어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이 일도 오래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신 분은 거의 일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단순한 직업이었고 굳이 그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력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미래는 진짜 불투명하다.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어요. 직업도 바꿔봤고 저는 상황도 바꿔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를 생각해보면 깜깜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유스킨을 만났는데, 사실 유스킨을 전 제품으로 만났어요. 제품으로 만나서 지금은 피부가 되게 많이 좋잖아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저 피부 진짜 좋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어릴 때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거, 그리고 제 얼굴 뚫어져라 보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었어요. 그럴 정도로 얼굴에 전체가 다 여드름이었고 탄력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화장을 막 4겹 5겹씩 하고 다녔고, 정말 그 피부의 고민을 다 해결해준 유스킨이었는데, 비즈니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확신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유스킨 사업 설명을 듣는 순간 나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딱 마침표가 찍혀지면서 나는
스타트해야겠다 이 비즈니스를. 2달 만에 대기업 연봉을 때려치고 그만둬버려요. 사실 유스킨에서 돈을 벌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커미션 20-30만 원 받을 텐데 그래도 뛰어들어서 난 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때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스킨에서의 5년은 반드시 내 달라지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현재 얼마 버는 거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들었고요. 심플하게 이해했던 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이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거고 그 사람과 또 누군가를 연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물론 1년 동안은 열심히 팔고 다녔어요. 제 피부가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SNS에 올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었거든요. 언니 피부 뭐 쓰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모르는 분들이 하루에 한 8명에서 10명씩 문의가 왔고 저는 GV가 가장 쉬웠어요,거든요, 1년 동안. 왜냐면 2달 만에 1대 소비자가 70명 이상 생겼었어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또 심지어 만나서 뭐 풀패키지로 사니까 기본 70에서 100만 원 매출나고. 그러니까 초반에 대기업 그 월급만큼 제가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유스킨 너무 쉽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치 있는 일로 인식을 하기 전이니까 계속 팔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가 연락을 안 받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비즈니스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안 쓰면서 내 말대로 안 썼는데 왜 안 좋아지냐고 계속 하니까 내 말대로 안 썼잖아요. 뭐 싸운 적도 있고. 그렇게 1년을 보내다가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품을 쓰는 사람만 있어도 이걸 팀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는데 팀을 형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와서 나 팀 진짜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팀을 만들어가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레버리지가 났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아는 걸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시스템 와서 들어보세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와 같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나처럼 시작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고 왜 본인이 유스킨 꿈이 있어서 했다고 해놓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계속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가치를 키우는 법을 시스템 안에서 제가 배우잖아요. 그 배운 걸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시스템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계속 시스템에서 한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이 돼야 돼. 너가 그 자체가 돼야 된다. 너가 배운 걸 남들한테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걸 계속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여기 왔으면 스스로 배우는 거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시행착오 정말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냥 유스킨이 다 성공을 가져다준 선물인 것처럼 지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공은 안 오더라는 거죠. 그걸 많이 깨달았던 1년이었어요. 근데 유스킨에 가치가 있거든요. 그냥 제품이 좋아서 유통하는 것과 뭔가 사업 보상이 좋으니까 전달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 유스킨을 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이 좋은 건 당연하고 보상도 너무 좋잖아요. 팩트를 전달하는 일은 너무 쉬운데 가치를 전달하는 일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가치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전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모른 채 정말 좋은 그 팩트만 전달을 했던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싶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힘을 갖고 싶은 그 마음, 그것들이 성장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마음인 거지 계속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로는 우리 가족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저의 인격 성장을 하고 싶다 하지만 마음 깊이 그 가치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하듯이 말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그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왜 말했는데 왜 가치를 모르지? 왜 유스킨을 모르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1년을 계속 보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왜? 근데 제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고요. 진짜 가치를 모르고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한테 물어보게 돼요. 너 진짜 유스킨 해야 돼? 너 진짜 유스킨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맞아? 근데 처음엔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유스킨 아니면 안 되나? 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계속 이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전에 회사 상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어느 대리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가 오면은 너에게 이걸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뭐 기본페이 500 보장하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흔들렸겠죠. 아무도 내 가치 못 알아주는데 이 상사님은 알아주잖아요. 흔들렸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 500 벌어서 그 회사로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지나? 저 1년 동안 꿈은 생겼거든요. 진짜 간절한 꿈은 있었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나? 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계산기를 뜯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스킨 안에서 되잖아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선물 받는 순간 된다는 거를 딱 믿음이 오니까 나 유스킨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맞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저 돌아갈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후회도 한 번씩 하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잘라버린 거죠. 돌아갈 배를 아예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 투잡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투잡을 안 할 수 있었던 것도 가치인식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투잡을 해봤자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일을 해서 한 달 일하면 1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때 시급이 한 7, 8천 원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워요? 갈바닉 하는데 유통하면 7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갈바닉 한 대는 7만 원을 얻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한 대가 유통됨으로써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그 알바하는 7시간, 10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부터 전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각오가 생기니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 워크인 센터가 오픈하자마자 갈바닉 세트를 사서 내가 오늘 이거 팔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소비자들 연락해서 시간 되는 사람 바로 찾아가서 만나서 갈바닉 뭐 손대문도 해주고 어깨 림프도 풀어주고 물론 매일 팔지 못했지만 이틀에 한 번 팔면서 STP하고 그거를 하니까 투자를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되는데 왜 투자까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 다 태웠으니까 유스킨 아니면 안 되잖아요. 간절하고 너무 간절해져서 이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성공하고 싶다. 저 앞에서 강의하는 분들처럼 강의도 하고 싶고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계속 생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빨이 센 사람인 걸 알아요. 제가 클로징도 되게 잘하고 말빨이 센 사람인 걸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강의는 누구든지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짜를 저는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의 본업을 찾고 진짜 리더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스폰서님한테 말했어요. 저 뭐 변화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계속 물어봤어요. 사실 저랑 직면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네. 저랑 직면하는 게 가장 힘든데 그 직면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뭘 변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스폰서님들한테 저 뭐 변화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스폰서님들이 처음에는 없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앉아봐, 다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성공하려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면 되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자의 모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강의를 잘하고 뭐 백만장자고 이런 성공자가 아니라 그 강의 속에서 느껴지는 단단함 있잖아요.
정말 본인 삶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전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주인공이고 싶은데 그래서 유스키 선택했는데 난 아직 주인공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사랑받게끔 하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그런 척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를 못 들여다보거든요. 진짜 내가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성자의 모습이 뭐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성공자의 모습이 뭐지? 무얼 변화해야 성공하는지는 사장님 스스로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할 뿐이지. 회피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사실 내가 게으른 거 잘 알잖아요. 게으른 거 잘 아는데도 그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예전에 맨날 회사 지각했던 사람인데 유스킨 하니까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래도 집에서 잠 덜 자고 이렇게 그냥 합리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게으른 사람이야. 그럼 게으름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라클 모닝부터 해보자. 근데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은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변화해야 되는지, 나를 뭐부터 인정해야 되는지. 근데 저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 아파요. 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버릇처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프다는 그 말 한마디, 아프고, 근데 진짜 아프잖아요, 우리가? 아팠을 때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막 톡방에 막 에너지 받은 사장님들 글 올라오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아프다고 괜히 했나? 그냥 갈 걸 그랬나? 괜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난 되게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렇게 바꾸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렇게 규정해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정말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정하고 오늘 선생님들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 노트에 진짜 많이 적었거든요. 노트에 정말 많이 적었어요. 근데 당장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힘들었던 사람이 다음날 5시 반에 바로바로 일어나겠어요. 한 주는 한 번만 5시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 주는 2번만 일어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변화하고 있다면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왼쪽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변화하지 못했던 원래의 제가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보시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 탓, 남 탓하기 바빴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공지를 했어야 돼요.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 탓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스포너님이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서 공지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경험 다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에 취약한지 봤더니 지적받는 거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를 계속 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인정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지 말자. 그냥 무조건 뭐 딱 말하면 죄송합니다부터 하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과 파트너 사장님의 부족함을 찾았었어요.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를 받으러 가다가도 우리 스폰서님 이 부분은 잘 모르시지? 하고 그냥 돌아서고 이거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인터넷 찾아봐야지. 뭐 이랬던 적도 있고 파트너 사장님들 왜 나처럼 안 하지? 왜 나처럼 안 뛰지? 왜 저거밖에 못하지? 늘 부족함을 찾을 거예요. 감사함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합리화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칭찬에 되게 약하거든요. 칭찬에 약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가장 열정 있는 사장님 너무 멋있어 오늘 강의에서 에너지 진짜 받았어 하면은 그날 강의한 것만으로 일을 막 다 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러면 제자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화를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관리에서 소홀했어요. 시간 관리, 경제 관리, 감정은 제가 되게 평온한 편이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이 저한테 하나도 없는데 감정 빼고는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건강 관리도 진짜 못했고 모든 관리에서 소홀해지다 보니까 매일 계획을 세웠는데 매일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틀어지고 저렇게도 틀어지고 매일 스트레스였어요. 그 사장님들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계획이 틀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바꾸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큼의 통계치 그거보다 한 발자국만 더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거의 이 계획 소화하면 1년 만에 100만장자 될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루니까 매일매일 실패하는 감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했어요. 제일 제가 안 좋았던 습관이 뭐였냐면 소통을 하잖아요. 아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상대는 왜 그런지에 관심을 갖고 상대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 계속 그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유스킨 덕분에 바뀌게 된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장하고 싶으니까 변화하고 싶으니까 바뀌게 된 게 뭐였냐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모든 결정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 이하로 무언가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원래 저도 되게 주도적이고 막 이렇게 에너지 있고 하니까 제가 막 뭔가를 끌고 나가서 막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잖아요. 전 안 그래요. 되게 편성하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나 때문에 파트너 사람들이 피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책임의 피를 정말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한 거예요. 이제는 파트너들이 뭘 물어봤을 때 사장님 이 방향대로 하세요.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저로 바뀔 수 있었던 건 책임을 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우리 스폰서님이랑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러면서 제 이하로 팀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찾고 매 순간 변화를 하려는 나.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제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부족한 거는 스스로 찾는 거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한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의 부족함. 나 오늘은 뭐가 부족했지? 내일은 뭘로 채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조금만 더. 너 어제 이만큼 했고 오늘 목표 이렇게 세웠지만 한 걸음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고 자자. 그러니까 SNS 뭐 DM을 보내더라도 오늘 10개만 더 보내고 자자. 목표 다 했지만 하나만 더 하고 가자. 그리고 뭐 연락할 사람 10명을 적어놨지만 5명한테 더 연락해보자. 이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관리의 가장 탁월하고 체력, 재정, 시간에 집착하는 것. 그 시간이 정말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를 유스킨하면서 깨닫거든요. 저는 회사 생활할 때는 월요일에 눈 뜨면 토요일 언제 오지? 바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내지는 시간이었는데 유스킨은 어때요? 이 시간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30대 100만장자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대로 되면 30대 100만장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이런 걸 너무 철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습관이 뭘로 바뀌었냐면 일주일 전에 일주일 계획을 다 세워놔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딱 봤을 때 바이너의 일주일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저는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그 시간 사이 텀에 SNS를 뭘 할지 어떤 글을 올릴지까지 계획을 세워야지만 시간이 낭비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 관리. 제가 원래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을 다 썼거든요. 모으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저는 욜로였어요. 완벽한 욜로. 그러니까 욜로가 최근에 나왔을 때 왜 이제 나왔지? 난 20대부터 하고 있었던 게 욜로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재정 관리 정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억압됐던 거 있잖아요. 잘 못 쓰고 못 살았던 그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킨을 하니까 어때요? 지금 잘하려면 재정 관리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잘 해내야 미래가 있는데 재정 관리 안 되면은 그걸 못 해내니까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인정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구나. 저는 사실 앞에서 막 스피치 하러 나가셔가지고 막 마이크 이렇게 막 떨고 1분 하는데도 막 식은땀 엄청 나고 이런 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뭐 저렇게 떨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염소가 나오면 염소가 이런 식으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의 용기 있는 저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모두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투석인데 인정을 하려고 하면 인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저건 힘들구나, 저 부분은 힘들구나.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소통이 되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변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내가 무엇 변화해야 될지를 적어보시고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를 적으신 다음에 그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럼 진짜 우선은 습관을 만드는 63일 아시죠? 63일 동안 해보시면 내가 엄청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사실 뉴스키는 탱크오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STP 한 명한테 하면은 어떻게 블루다이몬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언제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매일매일 STP 하면은 우리는 100만장자 되고 무조건 블루다이몬드 팀 엘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방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탱크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와서 스포너님 저 사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탱커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탱커의 절반도 동그라미를 못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뉴스키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자의 그대로 습관을 반복하는 일밖에 없어요. 뭐 탁월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도 예전에 사업 초기부터 한 3년 반, 4년까지는 노하우 강의를 제일 많이 했어요.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장님 클로징 어떻게 하세요? 데모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지금은 노하우 강의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죄송하지만 노하우가 하나도 안 필요해요. 무조건 이 습관이에요. 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노하우 찾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습관 만들고 나서 사장님의 개인 역량 그때 키우라. 습관이 먼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막 LOI 해보겠다고 배우러 들어오신 분한테도 탱커 알려줘요. 그분이 뭘 알겠어요. STP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알려줘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위에 성장을 위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에 집중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사업 설명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탱커. 그러니까 진짜 도구보다도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습관이 결국 결과물을 만들더라는 거죠. 도구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 습관도 없고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진짜 이 요즘에 리크루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리크루팅을 저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컨택하고 진짜 많이 리크루팅 하는데 딱 분류를 할 때 뭘 하냐면 첫 번째, 욕구 있는 사람. 욕구 없는 사람은 바로 패스해요. 그냥 대본 체험 받아 오시는 걸로 집중을 시키고 욕구 있는 사람한테 꿈을 터치하고 이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욕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욕구가 잘 살고 싶고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욕구가 세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태도가 좋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리크루팅이에요. 그 두 가지가 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뉴스킨에서. 태도가 좋으면 뉴스킨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태도 좋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부터 이 탱코어를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저는 진짜 이 탱코어가 전부기 때문에 탱코어 알려주는 일부터 사업을 스타트해요. 나중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당신 탱코어 동그라미 10개 정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알려주는 게 탱코어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게 탱코어라는 거를 요즘 진짜 많이 느껴요. 그리고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번 연도에 석세스를 꼭 가야지. 이번 연도에는 피넛 뭐 해야지? 막 이렇게 세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목표 설정했는데 목표 설정은 3개월 이상의 것에 목표 설정을 하는 거는 꿈이래요. 3개월 안에 이룰 것들에 대한 걸 세우는 게 목표래요. 근데 대부분 꿈을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왠지 이렇게 하면은 룹이 될 것처럼, 왠지 이렇게 하면은 앰버서더 될 것처럼. 근데 왠지 이런 건 없더라는 거죠. 명확한 루틴과 습관과 태도 이런 모든 게 맞아야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달의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나 숨이 차오르거든요. 맨날 이거 목표만 들여다봐도 숨 막힌다, 숨 차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사장님들 스스로가 나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이 정도 목표 이번 달에 해내는 거 해낼 수 있어,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가랑이 찢어지는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신다는 거죠. 막 갑자기 지난달에 TRIT 하나도 유통을 못했는데 이번 달에 10개를 하겠대요, 파트너 사장님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레버리지를 낼 거예요? 기존에 한 명이어도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장님 통계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 3개월, 근데 사장님 3개월 뒤에 이렇게 하잖아요. 3개월 뒤에 사장님 10개가 아니라 20개도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정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겠다 하는 목표 설정을 그달 해 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했던 거예요. 남이 하니까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막 그런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했었어요. 막 어떤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이 갑자기 핀업을 했어. 나도 룹이 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자극을 받는 건 좋은데 남이 부러워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루비가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떤 루비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루비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근데 나의 현위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3개월 안에 루비가 될 수 있나? 지금 통계치를 가지고 내가 한 달에 몇 명한테 STP를 해서 몇 명의 LOI를 넣었는데 3개월 후에 루비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술 되겠지.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의 행동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파트너 선생님 중에서도 누구보다 행동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가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나의 현위치를 아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1년 뒤에 루비가 되겠다, 이런 목표 세우시는 분 있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건 꿈이에요, 꿈. 1년 뒤에 나는 루비가 돼야지. 이건 꿈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장 오늘 어떤 하루를 내가 보낼까? 어떤 하루를 보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잘 안 되시는 분은 매일매일 데일리 거기에다가 위에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투두리스트. 거기에다가 하나하나씩만 써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미라클 모닝 때 미팅을 뭐 하냐면 어제 성과를 말해요. 초대, GV, 뭐 데몬, LOI 뭐 이런 거 성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행동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성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LOI 시스템에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이거 성과잖아요. 이거를 말하고 오늘은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약속이 없어서 DM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구님 행동하셔야죠. 그러면 결과나지 않습니다. 행동 똑바로 하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막 그거 듣기 싫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날을 성공하는 목표를 저희는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나 6개월 뒤에 뭐 될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정답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할 때 정답을 알려주는 스폰서였어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은 정답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답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의 현위치를 콕콕 집어서 말해봤자 그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죠.
사장님 어제 대본 안 했잖아요. 사장님 지난주 대본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팩트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면 질문하시면 돼요. 한 지난 한 주 어땠어요? 사장님한테는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난주 뭐 누구 대본했다고 그 대본하신 분이랑 어떻게 소통이 됐어요? 그러면 점검이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소통했고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거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한테 안 오고 싶어요. GPS 안 받고 싶어요. 그거 내가 몰라? 왜 이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장님 지난주에 사장님이 이만큼 목표를 세웠는데 요만큼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스폰서가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는 GPS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적하고 점검하는 거 하면은 안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울타리처럼 품어주는 그걸 하면서 사장님 내가 같이 뛰어줄게.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만 와. 막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GPS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 수위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본인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점검하고 목표 설정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한테 목표 설정을 냅두면 6개월 뒤에 룩이 되겠다고 외친다니까요. 그럼 사장님 6개월 뒤에 룩이 너무 되고 싶구나. 이번 달에 뭘 하면 좋을까? 이번 달에 못해도 우리 2명은 사장님 진짜 가망 파트너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2명 찾으려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6개월 뒤에 루비가 된다고요? 막 이렇게 사장님 지난주 어떻게 했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파트너는 6개월 후에 루비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목표 설정을 하면서 그 파트너의 강점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강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강의를 듣다 보면 누군가가 막 콜드로 막 성과가 났대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콜드 해볼래요. 막 이러다가 다음 주에는 SNS로 막 성과가 났대요. 이번 주에 SNS 해볼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잘 해내는 거 했으면 좋겠다. 다 할 수는 없다. 저 콜드 진짜 못하거든요. 남편은 콜드를 잘하는데 저 콜드를 완전 못해요. 그러니까 콜드를 못하는 걸 보니까 콜드를 해보기도 했는데 저는 확률 높은 게임에 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문을 열어서 에너지 그거를 식은 거예요. 제 성격에는. 그래서 저는 확률이 높은 소개받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이 사람 인상 만들어주는 확률이 높잖아요. 뉴스킨 제품이면 확률이 최고 높은 게 인상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인상을 만들어주는데 완전 몰입을 했던 게 인상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든지 소개를 하든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거. 저 인상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고객 관리 힘들어요. 이런 친구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사장님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저 STP 할 때 에너지가 나요. STP 하자. STP 하려면 그 명단 어디서 찾을 거예요? SNS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강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사장님 그 SNS 잘하는 분 봤죠? 한번 SNS 해볼까요 우리? 이러면 강점이 아닌 거죠. 계속 휘둘리면 안 돼요. 스폰서가 이제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로만 행동 지시하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실 콜드 하라는 말을 파트너 사장님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안 해본 거를 막 해보라고 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본인은 못하면서 어떻게 파트너들한테 하라고 해요?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해본 거, 제가 결과를 만들어 본 거, 그리고 사장님이 진짜 이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스폰서링 하는 거지 말로만 스폰서링 하는 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폰서로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스폰서인지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폰서인지를 점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설정 방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 뒤 목표는 꿈이에요. 꿈.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지금 3개월 뒤 부스트가 나오는 달 그거는 꿈이에요. 꿈. 부스트를 꿈꾸고 1월 달에 내가 받을 커미션은 꿈이에요. 아직은.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를 집중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 목표로 우선 가슴을 떨려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스트 8일 남았거든요. 그 쿠폰을 소진할 수 있는. 근데 저희한테는 쿠폰이 20장 있어요. 남편과 저는 따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장이 있는데 그 20장은 지금 다 소진하고도 모자라거든요. 비즈니스 할 사람들한테만 전달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1월을 꿈꿀 수 있겠죠. 쿠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1월을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쿠폰을 소진할 사람도 없는데 1월에 1,000만 원 받으면 뭐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8일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10개의 쿠폰을 어떻게 STP하고 이 가치를 전달해서 1월달에 폭발할지, 이 10장을 어떻게 소진할지를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목표 세우시라니까요. 지금은 현재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이뤄야 할 목표. 내가 진짜 이 스킨에서 2021년 결과를 만들려면 지금 내가 어떤 메일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탱코어를 토대로 하면 돼요. 사장님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통계치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비즈니스를 전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더라. 이런 통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목표를 두리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수치화. 뭐 TRIT가 지금 이번 달에 두 명한테 유통이 됐으면 그 두 명으로부터 어떤 레버리지를 내서 4명한테 전달해야지. 이건 수치화된 목표잖아요. 그런 수치화된 목표를 반복해 나가시면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예요. 계속 복잡한 무언가를 해봤어요. 저희도 해봤어요. 남편도 개인 역량이 뛰어난 편이고요. 저도 개인 역량이 뛰어나니까 저희는 멀티가 되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복제가 안 돼요. 근데 저희의 복제는 컨택을 지금 거의 다 SNS로 해요. 컨택이 되면 그 사람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온라인 카톡방에서 강의를 10개 듣는 거를 해요. 근데 그 10개를 듣는 사람들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0개를 듣는 중에 네 번째 강의가 에이지락 강의예요. 에이지락 강의를 듣고 나면 데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데몬을 받고 그 다음에 7개까지 강의를 들으면 삭발 트레이닝을 제가 진행해요. 삭발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이템이 어땠는지 그 아이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삭발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플러그인을 바로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제품을 안 산 사람도 시스템에 우선 들어와요. 들어오면 당연히 사거든요. 안 사는 사람 없고 LOI 이번 달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결과 반복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도 반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파트너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LTO의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LTO가 없었으면 성장 못했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LTO의 첫 기회가 저는 에이지랑미였어요. 에이지랑미. 완전 혁신적이었거든요. 맞춤형이래. 피부과 갈 필요가 없대. 맞춤형으로 매일매일 케어를 받을 수 있대. 이 말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의 판권을 너로부터,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유통이 되면 재구매되잖아요. 재구매되는 그 아이템까지 공상을 풀면서 전달을 했는데 이때 에이지랑미가 5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당신과 함께 쓸 12명을 찾으면 대리점이 되는 거였어요. 12명 찾아보자. 12명을 그냥 너가 12명 찾는 게 아니고 5명 찾아서 나한테 소개해주면 또 5명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골드였거든요. 에이지랑미 런칭하기 전에. 근데 에이지랑미와 함께 에메랄드가 돼요. 6라인이 독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에메랄드로 핀인정 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빠르게 핀업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진짜 막 그때부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 이 첫 번째 기회는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주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스팬이 나왔어요. 에메랄드가 됐지만 라인이 유지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두 라인은 열심히 뛰기 시작했지만 두 라인은 막 들락말락 이런 라인이었는데, 뉴스스팬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저는 완벽한 사업 전달을 하면서 우리 그 시드니 같이 가자. 이때 시드니 트립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거 뉴스스팬 하나면 진짜 정기구매 소득 있잖아요. 그걸 계속 말하면서 STP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후로 진짜 탄탄하게 GV 안정화도 되면서 리얼 루비라인이 됐거든요. 정말 뉴스스팬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정기구매가 걸려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루미스파예요.
사실 루미스파 나오기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2달 정도 쉬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 아무 일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하세요. 진짜 파마넥스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신데 그래도 저는 더 빨리 성공해야 될 이유가 저희 엄마예요. 그때 엄마랑 2달 붙어 있으면서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강건하시거든요. 신앙심도 너무 좋으시고 강건하시기 때문에 2달 딱 저랑 같이 있더니 이제 나가도 돼. 엄마가 무조건 이 병이랑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말을 하시니까 나가서 뛰는데 미쳐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딱 글로벌 컨벤션이었어요. 글로벌 컨벤션인데 못 가겠는 거예요. 2주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일을 하는 것과 떨어져 있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 저 이번에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때 루미스파가 런칭되는 시점이었는데 글로벌 컨벤션 못 가서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 듣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글로벌 컨벤션 가 있는 동안 제가 하루에 막 15명씩 대문을 했어요. 루미스파 저 좀 빌려달라고 막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루비긴 루비인데 한 라인이 2,000포인트 할랑말랑 맨날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라인이 유지되고 있었을 때 루미스파로 다이아몬드를 막았어요. 근데 이때 루미스파가 2세트가 한 키트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 2세트가 한 키트인 거를 83세트를 유통했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전달한 거예요. 그 이때 진짜 조직이 2배 성장하고 이때 리더가 나왔어요. 지금 제 LT 라인 열정적으로 뛰는 LT 라인 2라인이 이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승택 사장님이 리크루팅 되고 첫 맞이하는 벨로시티 그리고 180도 리뉴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80도를 정말 쓰고 싶었는데 평균을 못 쓰고 있었어요. 전에 180도 쓰기만 하면 명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피부에 안 맞나 보다. 안 맞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난가 보다 막 이러면서 못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 명운도 없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눈이 뒤집혀서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180도를 쓰면 루디얼처럼 피부가 바뀐다. 진짜 좋아질 거다. 기존에 있던 소비자들부터 뭐 파트너 사장님들부터 막 다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때 3세트가 한 키트였거든요. 81만 3천. 가격도 기억나요. 81만 3천 원짜리 3세트였는데 출시 자체가 3개월 뒤에 본 런칭이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얘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찢어서 파는 경우 거의 없이 3세트 이거 한 키트로 사셔야 된다. 그래야 3개월 쓰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전달했어요. 이걸로 피부 바뀌면 무조건 레버리지 난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탄탄하게 조직 성장을 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때 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서클 안에서 매출을 얼마나 했었냐 그때 제가 다 받아가지고 카드 결제로 제가 한꺼번에 했었기 때문에 결제를 한 거 보니까 4,300만 원치를 결제했어요. 서클에서. 그래서 통장을 보고 벨로시티가 같이 왔잖아요.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커미션 맞나? 그런 정도로 놀랐던 게 바로 이때였어요. 근데 사실 이때 가장 큰 LTO는 180도가 아니라 벨로시티였죠. 벨로시티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속 나오는 신제품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본사가 너무 똑똑한 게 이번에 쿠폰으로 하셨잖아요. 그 쿠폰 때문에 간절하게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확 풀리는 게 아니고 딱 그 쿠폰 안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간절하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스트로 사업성을 보고 이제 사업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TR9T와 TR9의 조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저는 부스트 루미스파만 있으면 이제 데몬도 거의 없어지겠다. 데몬도 온라인 데몬으로 끝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게 뭘 알려줄 게 없어요. 쓰기만 하면 좋은 게 너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디 매니지먼트로 지금 본사가 이제 한국 유스킨 코리아가 바디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1위가 되겠다라고 공표를 아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3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줌바디라고 홈 트레이닝 하는 게 있고, 네, 이 33일씩 클럽을 또 저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33일씩 클럽의 수석으로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당신의 최고의 애프터를 만들면 결국에 매장이 오픈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대문 가방을 꾸리거나 아니면 티아라인 띠거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LOI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품으로 매니아가 돼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 사업을 전달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사업을 먼저 보고 아이템을 선정해요. 그래서 그 아이템 중에 저는 가장 가슴 떨리는 게 사실 뉴비트예요. 뉴비트가 엄청난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티알라인티와 티알고 뉴비트 이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뉴비트로 오스텍 사장님이 많은 트레이너들과 그리고 그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 많은 컨택을 했을 때 명단을 80명까지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출시일이 미뤄지면서 이게 안타까워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아이템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소비자들도 뉴비트를 다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홈트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다 느끼고 계세요. 이제 외부에서 운동할 수 없구나. 헬스장 가기도 힘들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걸로 얼마나 큰 레버리지가 날지 가슴 뛰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전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기회를 전달하는 STP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매번에 LTO 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으로부터 마켓이 오픈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이폰이 당신으로부터 유통되는 유통판권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투자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전 재산을 투자하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전 재산이 크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전 재산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유스킨도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진짜 많은 미팅을 하고 있어요. 미팅을 계속하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같이 비즈니스를 새롭게 진행하신 분들만 사진을 올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진짜 기회구나. 아무도 코로나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데 유스킨은 그 기회를 선물로 해주고 있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40대를 5년하고도 2개월 남겨놨거든요. 내년에 35살이 돼요. 제 나이가 부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대가 너무 부러워요. 제 40대의 키워드인데 모든 것들에 대한 꿈이 있지만 저의 가장 최종 꿈은 청소년 심리 코칭 센터장이에요. 뭐냐면 저는 상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를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담 심리학 쪽에서 청소년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책임질 나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걸 많이 느껴서 그 청소년들 심리 코칭 센터장이 되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정말 선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예쁜 옷 그리고 멋진 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쁜 집 관심이 많지만 그거를 이제 다 이뤘을 때를 생각해 봐도 저는 이 정도 이상의 소득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뤄도. 그렇지만 이때는 그런 이윤적인 거 전혀 다 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전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의 Y가 간절하니까 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키워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드셨잖아요. 남편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반드시 꿈 이루는 거 보여드리겠다고 2021년에 얼마나 잘 되는지 보시라고 맨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랑 그렇게 뛰고 있는 거고요. 그 약속을 이뤄냈을 때 또 다른 약속을 또 할 거예요. 약속을 거기서 끝내시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만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꿈을 이뤄 나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의 꿈이에요. 이 목표 같지만 꿈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기한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EBA를 1월에 달성하고 싶어서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석세스 트립을 파트너 사장님이랑 가봤었거든요. 한 조랑 가봤어요, 한 조랑. 근데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지금 방콕도 안 됐고 하와이는 지금 달성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석세스 트립은 진짜 10조의 어카운트, 10어카운트의 파트너 선생님들과 가는 걸 목표로 뛰어야겠다. 2021년 가장 뜨겁게 뛰어봐야겠다. 근데 2021년은 지금 시작됐거든요. 벌써 지금 2021년이에요.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목표와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팩트인데요. 제가 진짜 위로가 많이 되는 글이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 낸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현재를 보내고 있는 사장님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테일한 목표와 나를 움직이는 꿈들을 가지고 뛰신다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2021년을 무조건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같이 2021년에 폭발하는 한 해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드 파워미팅 4회를 보기 전에 살짝 떨리긴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더 떨리는 느낌이에요. 네, 이 설레임과 떨림까지 전달해주신 갑자기 허술 사장님께 제가 너무